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이제 진주 농민 항쟁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지난 예. 시간 우리가 했던 예. 그 삼정문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봤는데요. 삼정문란이 된 이유가 세도 정치에 의해서 이제 그런 문란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세도 정치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일 수도 있는데 예. 왜 그렇게 중앙 정부는 제 역할을 못했을까? 그렇죠.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조는 11살 때 즉위했고, 헌종은 8살 때 네. 순조의 손자 즉위했고, 또 철종도 강화도 유배 갔다가 18살 때 불러와가지고,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어가지고 불러왔거든요. 강화도 유배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조정도 잘 모르고 세자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 뭐 장인이라든지 외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관직을 파는 거죠. 관직을 돈 받고 팔고 매관매직. 매간매직을 하고 네. 부정축제를 하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신분제가 무너져 가는데, 그게 이제 신흥 뭐랄까 양반들이 들어서고, 또 뭐 그때 당시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으로 이제 양반도 삽니다. 그런 걸 기화로 해가지고 이 권력가들이 관직을 주고받고 하니까, 뭐 제도 자체가 조선이 100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었던 대동법,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정부에 납세를 하는데, 이 특산물을 뭐 부담이 과중하다고 해가지고 전부 쌀로 통일한, 그래서 그 쌀이 대동미입니다. 네. 그 쌀로 통일했는데, 뭐 결당, 뭐 1결당 2두, 1결이 3,270평 정도 되는데, 뭐 특산물 제도를 바꿨는데 그 대동법 같은 것도 사실 붕괴되고, 뭐 급속도로 조선 사회가 제도적으로 붕괴가 돼가는 거죠. 조선이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왜 하필 이 진주에서 네. 농민 항쟁이 발생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진주라는 지역이 첫 번째는 목사도 있지만 경상우병영이라고, 그 경상도 우병영이 진주에 있었습니다. 진주 성안에 임진왜란 이후에 진주 성안에 있는데, 보통 이제 환곡을, 그 이자를 가지고 그 지방 재정을 충당을 하는데, 경상우병영도 그 환곡이 있습니다. 네. 그 환곡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재정을 충당을 해야 되니까 주는데, 이걸 갖다 강제로 떠맡기면서 가져가니까 진주 목사, 진주읍에서 주는 환곡도 있고, 또 경상우병영에서 주는 환곡도 있는데, 이 환곡 자체가 빈민구제가 아니라 고리대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제로 부담해야 될 그런 게 되게 피합니다.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곡이라는 게 없어져야 할 그런 제도로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진주 목에 배치된 환곡과 경상 우병영의 환곡, 이중 부담을 진주 시민들이 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흠이라는 게 환곡을 횡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횡령도 보면은 그 우병사와 또 아전들, 서리들이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 1862년도 당시에 진주 목사나 우병사들은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뭐 대책이 안 선다 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862년 들어서서 진주 목사 홍병원, 그리고 경상우병사 백낙신, 특히 경상우병사 백낙신이 아주 그 가렴주구가 심했습니다. 환곡을 강제로 떠맡겨서 뭐 그 이자로 이제 재정을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면서 진주 시민들이 사실상 뭐 진주 목사보다도 경상우병사 백낙신에 대한 반발이, 저항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농민들은 이제 두 군데에서 환곡을 받아내야 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돼서 예. 이제 진주 농민 항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네. 그럼 과연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이 진주 농민 항쟁의 주도층을 보면은
사족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선비청. 중앙의 관료도 지내고 나름대로 이제 지역에서 유지로 행세하는, 유지로 사는 그런 사족청도 있고요. 또 몰락 양반청. 그야말로 이제 땅도 없는 사실상 농민보다도 사정이 못한 그런 몰락 양반청도 있고, 제일 핵심 계층은 농민입니다. 농민이 어떻게 보면 수탈의 직접적인 대상이 됐죠. 농민들은, 빈농들은 갚아야 할, 감당해야 할 세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전정, 군정, 황곡 이걸 전부 다 하기도 하고, 동시에 또 이제 뭐 곳곳에서 부르는 그런 부역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진주의 그 항쟁 같은 경우에 주 세력이 초군이라고 있습니다. 땔감나무 초라고 하는데, 이 초자가 땔감나무를 하는 건데 그 나무꾼인 거죠. 나무꾼.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 지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비닐하우스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겨울에는 이제 땔감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팔아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걸 갖다가 이제 초군이라고 한 거죠. 그 초군들이 항쟁의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군들이 굉장히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 초군들이 했다고 해서 진주 농민항쟁을 초군작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군들이 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초군작변이라고, 우리 그때 이제 이 농민항쟁을 조사하러 내려온 안핵사라고 있습니다. 그 안핵사가 연안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가 했는데요. 이 박규수가 조정에 올린 장계에는 진주 농민항쟁을 초군작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군들이 주도했다. 네, 초군들이. 진주가 차지한 그 지리적 요건도 그러면 농민항쟁의 요인이 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 두세 가지 지적을 하면은, 진주라는 지역은 통일신라 때 구주의 하나로 강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주는 지금 뭐 진주 지역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경남 서부 일대와 경북 지역의 일부 군현까지 포함할 정도로 굉장히 넓었습니다. 지금 진주 주변에 있는 뭐 사천, 삼천포, 또 산청, 하동, 남해 이런 지역까지 다 포괄하는, 지금의 진주 영토보다 훨씬 더 넓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진주는 굉장히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고, 그러면서 유림들도 많이 내려와서 살고 있던 영남 사림의 그 남명학파, 이런 사람들도 진주에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고, 이중안의 택리지에는 뭐 진주가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굉장히 풍요로운 고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항쟁이 된 이유랑은 쉽게 연결되지가 않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고 뭐 비옥하고 이런 것들이 뭐 소출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사실 넉넉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경쟁도 또 치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주와 전호, 그 소작인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뭐 이자를 더 많이 받고 돈을 그 뭐랄까 소출에 대한 뭐 이윤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더더구나 이런 그 세도 정치 기간에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양반을 주고 사고 팔고 하니까 그걸 또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 수탈도 또 강화되고, 또 진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진주 목과 그다음에 또 경상 우병령의 환곡의 이중 부담이 있다가 보니까 농민들도 더 살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비옥하다는 것이 뭐 농민들에게 그만큼 돌아가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또 더 많이 빼앗아가는 쪽으로 작동을 하면은 항쟁의 그 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그 남명학파의 본거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항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남명학파는 아시다시피 이제 남명 조식 선생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영남 사림 태계 이황 태계학파와는 또 다른 경상 우도 사림학파의
거두인데요. 근데 이 남명 사상의 핵심이 경과 의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자기를 수양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그 수양된 것을 이제 실천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것을 실천하려는 그런 정신이 강한 거죠. 경과 의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불의, 부정에 대한 정의감을 많이 작동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때 곽재우나 정인홍 이런 의병들을 일어나게 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남명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지리적, 그다음에 인문 사회적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항쟁의 직접적인 발발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네. 그 이제 그것을 보면은 앞에 이제 삼정의 문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문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쟁이 뭐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진주 목사가 그때 홍병원인데 재정 충당을 위해서 도결을 결정을 합니다. 이 도결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은 결세를 받으려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진주 목사가 그런 거 결정하고 난 뒤에 바로 경상우병영 백낙신도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근데 백낙신이 훨씬 더 거기에 인심을 못 얻는 아주 포악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적인 그 발발 계기는 홍병원 진주 목사 도결 결정과 백낙신의 그런 경상우병영 결정이 되었고 결당 2냥 그전에는 결당 2냥 5전의 그 부담 액수를 결당 6냥 5전 그러니까 4냥을 더 추가한 그런 결정을 했는데 대략 그 당시에 이제 진주 시민들이 진주에 이제 땅이 15,000결 정도 되는데 대략 65,000냥 정도를 더 거둬들이는 겁니다. 쌀로 치면 2만 석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환곡을 포함한 거 있잖아요. 횡령을 한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이제 해결하려고 백낙신이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이전에 진주 목사의 도결 결정에 대해서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걸 보고 백낙신도 우리 그 병영의 환곡 포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폭발이 일어났던 거죠.